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 9시 27분입니다. 자, 코스피 100 지수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2.85포인트 올랐어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글쎄요. 이게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할 때, 어쨌든, 경우의 수를 좀 다뤄야 되거든요. 네, 경우의 수를 다뤄야 되는데, 이제 경우의 수를 다루지 않고,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돈이 일방적으로 쏠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매수로 미친 듯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매도로 미친 듯이 들어오든가, 돈이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사실 이제 반대 방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중간하면 양쪽을 다 열고 일단은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을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든 무관하게 분석은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월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매도는 상단선에서 하는 겁니다. 예. 매도는 상단선에서 하는 거예요. 매수는요, 하단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매도자다. 그럼 매도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예. 324입니다. 예. 그러면 매도는 324에 가서 해야 되니까 지수가 324까지 오르겠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예, 이건 287입니다. 그러면 매수는 287에서 봐야 되고 매도는 324에서 봐야 돼요. 자, 똑같은 논리로 하단선이 287에 있으니까 287까지 빠질 수 있겠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를 매도자의 목표가로 봤을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하든 287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자의 입장에서 오르면 324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내리면 287까지 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287을 먼저 갈지 324를 먼저 갈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월봉에서 어느 쪽을 먼저 갈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다가 324에 오면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287에 갔을 때 매수하는 거죠. 이게 안전해요. 근데 324를 간다고 매수했다가 287 가면 매수자는 죽습니다. 반대로 287을 가는 줄 알고 매도했다가 324를 가면 매도자도 죽어요. 그래서 지금의 월봉은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게 볼벤 20 하단이에요. 예. 볼벤 20 하단 아래에서는 매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287을 노리더라도 볼벤 20 하단 아래에서는 노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316입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324에서 287을 노리든가 아니면 287을 노릴 건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회복하는 316 위에서 들어가든가. 이게 매도자의 포지션이고 매수자는
예. 316을 노리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324를 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손절선이 없어요. 왜? 지난달 저가 깼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 내용이고요. 자, 다음 달을 볼게요. 다음 달을 딱 보시면요.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을 보면 하단선이 어디에 오느냐? 여기에 와요. 예. 299.2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봉의 상태로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못 지켜요. 자, 이번 달에 저가를 다음 달에 방어하려면 보통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시가까지 와야 돼요. 시가까지 와줘야 방어가 좀 됩니다. 자, 315 해볼게요. 자, 315로 바꾸면 보시면 예, 시가까지 올라오죠. 거의. 자, 하단선의 위치는 P3이에요. P3의 위치는 308.08이에요. 308.08. 시가는 308.72. 그럼 거의 올라왔죠. 그 얘기는 이번 달에 315. 네, 315 위에서 마감해야 매수자가 다음 달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에 315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다음 달에 308 아래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5 위에서 마감해도 다음 달에 308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30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서 315를 가도 다음 달에 매수가는 지금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데 매수 따라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 가격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미 상단선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못 지키면 물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번 달에 종가는 315를 넘어야 다음 달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315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 3포 올려봐야죠.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보이시죠? 첫 번째 고가, 두 번째 저가. 예, 갭상승이 오면서 이 고가 제가 보기엔 넘을 것 같아요. 예, 고가는 넘을 수 있다. 저가 여기 하단선이에요. 예, 방어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가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고가는 방어가 안 돼요.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가 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주는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상승봉이에요. 7월 3주는 상승봉이 됩니다. 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7월 첫 번째 주랑 7월 세 번째 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7월 첫 번째 주는 실패했고 이제 7월 세 번째 주에 오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수가가 여기에요. 네,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매수가는 네, 지금 하단선에 있는 위치고 고가를 깨면 위에 매도가가 있어요. 상단선. 그러니까 시가를 딱 찍고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주봉은 매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매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바로 매도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러면 7월 네 번째 주를 봅시다. 111이죠. 고조종이 다 111이에요. 자, 그 얘기는 7월 세 번째 주에 고가, 7월 두 번째 주에 고가를 넘어도 7월 세 번째 주에 고가를 낮추면 다시 하방이에요. 올라갈 거면 7월 세 번째 주에 7월 두 번째 주 고가 넘고 7월 네 번째 주에도 7월 세 번째 주에 고가를 넘어야 돼요. 또 저가도 예,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지만 7월 네 번째 주에 7월 세 번째 주에 저가를 깨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저가를 방어하고 고가를 넘기 쉬운 형태의 봉을 그려야 돼요. 어떤 봉? 이런 봉 아니면 이런 봉이요. 예, 이게 장대 양봉이고, 예, 이건 윗꼬리 양봉이죠. 예, 상승할 거면 다음 주에 이런 봉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런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윗꼬리 한번 그렸다. 그러면 7월 세 번째 주는 상승이지만 7월 네 번째 주에는 내려가게 돼요. 상승을 보시는 분은 고가와 저가를 모두 높여가되 상대적으로 저가는 낮아야 돼요. 왜? 7월 네 번째 주에 7월 세 번째 주보다 저가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상승을 유지하려면 그런 식으로 봉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시는 분은 이 봉의 형태를 고려하셔야 돼요. 아랫꼬리죠, 아랫꼬리. 아랫꼬리 긴 양봉 또는 장대 양봉. 자, 다음 주 매수가는 얼마냐? 여기에요. 305.47 정도. 305.47. 지금이 307.91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매수가가 3포 아래예요. 여기서 갭이 3포를 뜰 건데 지금 상태에서도 갭이 3포가 뜰 건데 반대로 지금 상태에서 3포 아래가 매수가라고요. 그러니까 갭 두고 6포 내려야 주봉상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매도가는 얼마다? 313.4 정도 돼요. 313.4. 그러니까 313.4를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없고 홀딩 여부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요, 이게 316을 찍고, 찍어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찍었어요. 316을 찍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307.8? 그러면 저가가 307.8, 종가도 307.8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봉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의 봉이 나오면 상방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의 봉이 그려지면 상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면 실패한 거예요. 상방이 실패한 봉이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래가 확 열려요. 아래가 열리죠. 그러면 이건 7월 네 번째 주에 밑으로 쏟아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7월 네 번째 주에 쏟아지겠다는 얘기는 월봉의 마지막 형태가 307.8보다 낮은 거잖아요. 아까 월봉에서 설명드렸을 때 315를 넘어가야 월봉이 상승하기에 좋은 형태가 되는데 이건 뭐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부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이제 316까지 올랐다. 316까지 오르고 종가도 316이다. 316.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선이 어디 생기느냐? 여기 생겨요. 308.43.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빼야 돼요. 한 305. 네. 305까지는 이렇게 내려야, 네. 다음 주에 요런 봉을 그려줘야 그 다음 주에 저가를 방어하면서,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승을 보는 뷰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방을 보는 뷰라면 반대로 내려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야 된다고요. 하방을 보는 뷰면 올라야 돼요. 왜? 윗꼬리를 먼저 그려야 되니까. 올라갈 거면 아래 꼬리를 먼저 그리고 내려갈 거면 윗꼬리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올랐다. 그러면 아래 꼬리를 안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먼저 오른다는 얘기는 아래 꼬리를 충분히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말이 됐을 때 밀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빼. 그건 아래 꼬리를 먼저 그리는 거잖아요. 윗꼬리를 안 그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막판에 들어버리면 상승하기 좋은 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를 거면 내리고 내릴 거면 올라야 돼요. 자, 일봉. 자, 다 꺾이겠죠? 예, 다 꺾입니다. 근데 여기서 꺾인다라는 말은 아래도 꺾여요. 위도 꺾이고. 그러니까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일봉에는 매수가가 없다고. 예? 자, 일봉에 매수가가 없는데 주봉도 하단선이 305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홀딩은 가능하죠. 왜냐면 위가 더 열려 있으니까. 위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매수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아래 꼬리를 방어 안 했다. 월요일에 아래 꼬리를 방어 안 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무너지면 화요일에 일구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윗꼬리가 긴 봉이 나오면 화요일부터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화요일도 버텨. 그러면 이제 수요일 이후로 이제 목금 정도의 하락이 오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주봉에서 305대의 하단선 저가를 그려놓고 올라가야 방어하기가 되게 좋은 형태가 되는데 지금 그냥 올라가 버리면 시가 찍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주봉은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시간상 목금이 하락하기 좋은 상태잖아요. 화요일은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목금이 하락하기 좋은 시간대인데 목금 됐을 때 진짜로 내리면 주봉상 윗꼬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봉상 윗꼬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봉이 아랫꼬리 방어가 안 되면 그 역시 7월 네 번째 주에 저가 방어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상승이 그냥 봤을 때는 와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매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수한 분들이 올라가니까 기분 좋아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월요일은 주봉과 일봉을 봤을 때 매도 가치가 제로예요. 예. 주봉은 313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매도를 하려면 313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일봉은 위가 열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310을 찍으면 313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매도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아래 꼬리를 만들고 313까지 올라오는 거냐? 그냥 다이렉트로 313까지 가느냐는 지켜보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월봉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하단선이 287 정도에 있다 그랬거든요. 287. 여기 있잖아요. 287이었는데 그러면 287까지 내리면 볼벤 이격 해소할까요? 해보시면 돼요.
자, 회수되죠? 보세요.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고가는 예, 이격을 해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쏟아져 내려도 예, 그냥 내려서 하단선까지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양쪽 다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의 월봉의 형태는 아무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십자봉 형태잖아요. 근데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기 324도 바라보고 있고 287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307에서 287은 20% 하락이에요. 307에서 324는 17% 정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은 위로 17포인트가 있고 아래로 20포인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 네, 저가를 깨면 아래로 가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었다. 그러면 32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얻은 거고, 반대로 이번 주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287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똑같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324까지 노리고 가는 거죠. 못 갔어. 그럼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324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 전략은 이번 주에 고가를 다음 주에 넘으면 주춤해야죠. 왜? 324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고가를 넘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어. 그죠? 그러면 다시 287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조건에 의해서 포지션을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게 324까지 무조건 간다, 287까지 무조건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의 형태를 봤을 때는 287을 가든 324를 가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설명 다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선물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 주봉은 310.85래요. 310.85 해보면 되죠. 수치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310.85. 자, 예. 요렇게 생긴 구조는 여길 찍어요. 예. 여길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요 볼벤 파란색만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들고 올라가서 빨간색을 찍고 내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315.40까지는 노리는 거예요. 315.40. 근데 315.40이나 316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찍으려고 이렇게 차트를 그렸구나. 그러니까 찍고 나서 내릴지 말지는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판단할 내용인데, 어쨌든 찍으려는 의지는 다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찍고 나서는 더 오른다?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여긴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감아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작 매수가는 얼마다? 306.15. 306.15예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고, 예, 그럼 결국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은 더 작은 봉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예, 월요일에는 매수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로 316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는, 예, 월요일에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봉에도 없고 일봉에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돈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잠깐만요. 자, 외국인은 지금 선물을 얼마 들고 있느냐? 6,365억 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근데 상방에는 유리하지만 아직 누적 금액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몰고 갈 거면, 예? 정말로 강하게 몰고 갈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나와야 돼요. 조금 약하다는 거죠. 1조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작년 12월 달에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수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30% 정도 올랐는데, 자, 그때의 흐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자,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선물을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얼마냐? 2조 8천억이에요. 2조 8천억. 맞을 겁니다. 2조 9천, 3조 원까지 샀어요. 12월 13일 기준으로 3조 원까지 매수했습니다. 3조 원. 예. 지금이 며칠째냐면요. 지금 열흘 남았나요? 열흘인가 9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열흘 남았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절반 정도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반 정도 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때가 3조였다고요. 이미 절반 정도 왔을 때 선물이 3조 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지금은 뭐 6,36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셨을 때 선물 매수세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작년 11월에 30% 올랐어요. 30%. 11월 종가 대비 30% 정도 올랐다고요. 얼마였지? 370이었고 11월 달 종가가 대충 370이면 12월 달에는 400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30% 오르는 동안에 외국인이 3조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6,30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5분의 1? 네,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30%의 5분의 1이니까 지금의 상승 에너지는 선물로 봤을 땐 6%라고요. 6%. 6% 정도 오를 수 있다고요. 지금 머릿속에 대충 돈으로만 환산했을 때는 6% 정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현물로 비교해 볼게요. 현물. 자, 현물로 가보겠습니다. 현물은 개인이 6조 3천억을 팔았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 6조 원을 팔아서 올린 게 30%예요. 자, 현물로 가서 지금 개인이 얼마나 팔았을까요? 어라? 매수입니다. 그죠? 매수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3.3조, 증권이 3.1조예요. 그러니까 둘이 3조씩 사가지고 30% 올렸다고요. 3조씩 사서. 지금 절반 정도 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개인이 4조 원 정도 팔고 외국인이 2조 원 사고 증권이 1.6조 정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융투자와 기관은 매도해요. 그죠? 외국인만 4,890억 샀습니다. 이것도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흐름은 작년 12월에 6분의 1 수준이라고요. 6분의 1, 5분의 1. 그럼 30%의 6분의 1은 5구. 5분의 1은 6이에요. 그죠? 그럼 6%나 5% 오르면 지금 현재 돈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요. 그리고 아직 개인은 현물을 안 팔고 있어요. 개인이 현물을 팔지 않는 한 상방이 아닙니다. 반등이지. 상방으로 가려면 작년 12월처럼 미친 듯이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죠.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이 국내 증시가 월요일 날 되면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해요. 오라! 이제 상승장 시작이네? 야, 매수해! 라고 들어오는 순간 시장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상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하는 순간 시장은 거꾸로 간다고요. 개인이
시장은 이건 망가진 시장이야. 이건 하락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상방으로 가는 시장이 돼요. 그런데 개인이 미국 증시 보고 드디어 미국이 하락이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드디어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매수 들어온 순간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시장에 대한 성격을 지정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거꾸로 가니까.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의 통계를 잘 보세요. 개인이 상방 잡으면 그건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은 개인이 시장에 대해서 질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물을 다 내던질 때 그때 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자금의 흐름을 보세요. 예. 매수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외국인이 잠시 현물을 사고 있는 거지. 외국인이 잠시 현물을 사고 있을 뿐, 예. 개인이 현물을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들어보는 거죠. 지금은 개인이 팔아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외국인이 안 팔아서 올라가는 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힘은 작년 12월 대비 5분지 1, 6분지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충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난달 종가가 얼마지?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지난달 종가가 얼마예요? 지난달 종가 얼마냐? 307입니다. 307에서 5분의 1, 6분의 1 하면 5, 6포죠. 그러면 310이나 313이 맥스란 얘기예요. 지금 돈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는 310이나 313 정도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번 달 고가가 313.70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정도의 돈으로 갈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맥스라는 거예요. 320여? 어떻게 가요? 320을 가려면 지금 대비 14포인가요? 320. 13포. 13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2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돈의 2배. 그리고 개인은 매도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그렇게 들어와야 차트도 그렇게 변하는 건데 자금이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자꾸 차트만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돈으로 봤을 때 고가는 313, 14가 적정해요. 그 정도밖에 돈이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은 하락장이 끝났다. 이제 상승장의 시작이다 생각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개인이 망했다. 이거는 하락장이다.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현물을 팔아 제껴야 비로소 상승장이 시작되는 거죠. 자, 월요일에 개인이 현물 사면 313 넘기 힘듭니다. 313을 넘기 힘들어요. 지금의 자금으로 갈 수 있는 맥스 값이 313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사면 313이 맥스고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일단 316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